깊은 밤, 안개 낀 국도 공동묘지 앞 정류장에서 손을 흔드는 한 할머니. 기사 양반, 마을회관까지만 좀 태워주시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송편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퍼진다. 이 밤에 혼자 어디 가세요? 그이, 제사 음식 좀 두고 와야 해서요. 춘배는 억지로 웃지만 뒷좌석은 너무 조용했다. 할머니는 묘 앞에 송편을 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 이 양반, 오늘은 덜 외로울 거예요. 그 순간 바람에 날리는 흰 보자기. 기사 양반,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만났어요. 돌아보니 그녀의 자리엔 아무도 없다. 남은 건 하얀 송편 한 개, 그리고 따뜻한 냄새.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충북 음성 외곽, 밤은 깊어갑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이 시골길을 매일 밤 달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춘배, 올해 60살입니다. 낡은 소나타 택시 한 대가 춘배의 전부입니다. 이 차로 벌어서 먹고 살고 이 차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춘배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음성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들 셋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아내는 춘배의 손을 놓았습니다. 춘배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보이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도 빈 밥상만 보였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택시 기사가 됐습니다. 외아들은 대학 졸업 후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가끔 전화도 하고 용돈도 보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소식이 없습니다. 춘배는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밤이면 춘배는 라디오를 켭니다. 트로트 채널을 틀어놓고 국도를 달립니다. 남진의 목소리가, 나훈아의 노래가 차 안을 채웁니다. 가끔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목소리가 금세 잠깁니다.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 한마디 없으면 그냥 유령이나 다름없지. 춘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목적지만 말하고 조용히 핸드폰만 봅니다. 춘배는 그런 손님들이 싫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정말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밤 운전은 외롭지만 춘배에게 맞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기 싫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면 어색했습니다. 아내 잃고 아들도 떠나고 가게도 접은 춘배를 보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모를 그 눈빛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춘배는 밤을 선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선 아무도 춘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택시 기사일 뿐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고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벌써 2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은 서너 명 태웠고 수입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춘배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1시, 국도는 고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고 인적도 드뭅니다.
춘배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봐야 빈집뿐입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혼자 소주나 한잔하다 잠들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공동묘지 앞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습관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평소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특히 이 시간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분명히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저곳에 웬 사람일까요? 춘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이 든 할머니였습니다. 흰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자기로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저 아래 마을회관까지만 좀 태워주시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새벽 1시에 마을회관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정을 묻는 것은 실례이니까요. 이 시간에요? 위험한데 말이에요. 춘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이랑 밤샘 제사 준비하려고요. 오늘이 영감 제삿날이거든요. 춘배는 이해했습니다. 시골에선 아직도 제사를 밤새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옛날 방식을 고집하십니다. 춘배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시구먼요. 타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춘배는 미러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인자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솔잎향 같기도 하고 쑥향 같기도 했습니다. 춘배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무슨 냄새지? 송편이에요. 제사상에 올릴 거 직접 빚었답니다. 할머니가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자기에서 따뜻한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엔 송편인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논밭을 비추고 바람에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춘배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고요한 국도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춘배는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지만 자꾸만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기를 아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마을회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춘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춘배를 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할머니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10분이면 돼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춘배는 볼륨을 조금 낮췄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삿날이라고 하셨죠?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춘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잔잔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춘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감은 일찍 갔어요. 쉰도 안 됐을 때였죠. 농사일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답니다. 춘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할머니. 춘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애들도 어렸고 빚도 있었고. 근데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살다 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춘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을 외국에 보내고 혼자 남겨진 시간들. 할머니 말처럼 적응은 됐지만 익숙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년 제사는 지내세요? 춘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게 많은데 이것마저 안 하면 안 되죠. 영감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춘배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내 제사를 언제 지냈던가 싶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넘겼습니다. 혼자 상 차리고 절하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덜 아팠습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하얀 송편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어진 송편들이 보자기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빚은 거예요. 기사 양반도 하나 잡숴봐요. 할머니가 송편을 내밀었습니다. 춘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사상에 올릴 건데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쯤이야.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송편을 춘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춘배는 머뭇거리다가 송편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부드러운 떡의 식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 은은한 단맛, 쑥의 향긋함이 느껴졌습니다. 춘배는 눈을 감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맛, 우리 아내가 해주던 맛인데. 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가 명절 때마다 만들어주던 송편 맛이었습니다. 쑥을 직접 뜯어다 넣고 팥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넣던 그 맛. 춘배는 10년 만에 그 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그 안악도 좋은 분이었겠네요. 음식은 마음이 담겨야 맛있거든요.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춘배가 힘들 때 곁에서 지켜줬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고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그런 아내를 춘배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해준 게 많아요. 춘배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춘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의 말에 춘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니. 춘배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웃는 얼굴, 따뜻한 목소리, 부지런한 손길, 모두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차는 산길을 벗어나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마을회관 불빛이 보였습니다. 춘배는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맞나요, 할머니? 네, 맞아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다시 싸며 말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왠지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송편의 맛이, 이 고요한 밤길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춘배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불이 꺼져 있는데요? 다들 가신 건가요? 춘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봐요.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춘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릴까요? 춘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근처 산자락 묘 앞에 잠깐만 세워주실래요? 거기 영감이 있거든요. 춘배는 놀랐습니다. 묘 앞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춘배는 다시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길을 안내했습니다.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도 제대로 앞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꼭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양반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춘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차는 안개 속을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뿌연 안개에 부딪혀 제대로 앞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춘배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신중하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풀들이 우거져 차체를 스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욱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런 산길은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길을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몇 분을 더 달렸을까요? 앞쪽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안개를 뚫고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묘비 몇 개가 서 있었습니다. 춘배는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춘배는 시동을 끄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꼭 안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춘배도 따라 내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기가 불안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묘비들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하나로 다가갔습니다. 춘배는 몇 걸음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고 송편을 꺼냈습니다. 하얀 송편들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식탁에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영감 왔어요. 늦었죠? 미안해요. 할머니가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는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매년 제삿날이 되면 송편을 빚고 이곳에 와서 남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올해도 송편 만들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요. 팥소도 달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송편을 하나 집어 묘비에 살짝 기댔습니다. 마치 남편의 입에 넣어주듯이 말입니다. 춘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래요. 30년이나 됐는데 뭘 그러냐고. 근데 난 못 그러겠어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춘배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줬을 때의 그 따뜻함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여보, 아들 잘 키워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멀리 떠났고 춘배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송편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있었던 일들을, 동네 소식을, 건강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춘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감, 나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얼마나 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당신 곁에 가면 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할머니의 말에 춘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틋하게 남편을 찾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툭툭 털고 묘비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춘배를 봤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기사 양반. 아니에요,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춘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춘배는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이 길은 눈 감고도 올 수 있답니다. 할머니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춘배는 옆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넘어질까봐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기사 양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춘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이 시간이 춘배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고 아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춘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여전했지만 오던 길이라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사 양반은 가족이 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춘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아들은 외국에 있고요. 춘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겠네요. 그렇죠. 많이 외로워요. 춘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외로움도 함께하면 덜해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남편을 기억하고 매년 찾아가는 것, 그것도 함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춘배도 이제는 아내를 제대로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어느새 산길을 벗어나 평지로 나왔습니다.
안개도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춘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춘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배는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셨나 보네. 춘배는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할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춘배는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천천히 넘고 커브길도 조심스럽게 돌았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니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춘배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깨워서 집 주소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춘배는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집이 어디신가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배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춘배는 급히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봤습니다. 순간 춘배는 얼어붙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춘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차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내릴 틈이 없었습니다. 춘배는 차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앞좌석도 트렁크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춘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꿈을 꾼 걸까요? 아니면 환각을 본 걸까요? 그때 뒷좌석에 뭔가 놓인 게 보였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얀 송편 하나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송편은 따뜻했습니다. 방금 쪄낸 것처럼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송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었습니다. 만져졌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존재했던 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춘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어딘가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송편과 지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 함께 갔던 묘지, 모든 게 생생한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손에 쥔 송편을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빚었다던 그 송편입니다. 춘배는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 맛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맛,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그 맛이었습니다. 춘배는 송편을 천천히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였든 무엇이었든 춘배에게는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온기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저절로 아까 그 산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만나러 갔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산길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비들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춘배는 할머니가 찾아갔던 그 묘비로 다가갔습니다. 묘비 앞에는 송편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춘배는 묘비를 자세히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글씨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옥분과 함께 잠들다. 춘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이곳에 묻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춘배는 묘비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이름 아래 아내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태운 건? 춘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할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집 주소를 말하지 않았는지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춘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송편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송편들 옆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남편분과 함께 편히 쉬세요. 춘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묘비를 바라보며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기억에 대해, 함께하는 것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들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외로움도 함께하면 덜해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를 기억하고 아내에게 말을 걸면 아내는 여전히 곁에 있는 겁니다. 춘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뒤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외롭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묘지를 한번 봤습니다. 달빛 아래 묘비들이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춘배는 작별 인사를 하듯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차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안개는 여전했지만 춘배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춘배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춘배는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춘배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쓸쓸함이 뒤섞인 그 냄새였습니다. 춘배는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주부터 꺼냈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돈이었습니다. 춘배는 그 돈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춘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 송편의 맛, 묘지 앞에서의 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춘배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는 선반 앞에 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를 꺼내 닦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춘배는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게 말입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 한 분을 태웠는데 말이야. 춘배는 오늘 밤의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듯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공동묘지 앞에서 할머니를 태운 것, 송편을 받아먹은 것, 묘지에 갔던 것, 그리고 할머니가 사라진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 외로움도 함께하면 덜하다고, 기억하고 말을 걸면 여전히 곁에 있는 거라고 말이야. 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동안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 아니, 기억하기 싫었던 것 같아. 당신을 떠올리면 너무 아파서 말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춘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춘배는 아내 사진을 다시 선반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춘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신문이라도 사볼까 싶어서였습니다. 슈퍼 앞에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춘배는 신문 한 부를 집어들고 돈을 냈습니다. 밖에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별다른 기사는 없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소식란을 넘기다가 춘배의 눈이 멈췄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춘배는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김옥분 할머니 추모제 거행. 춘배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3년 전 오늘 김옥분 할머니가 남편 제삿날 마을회관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매년 제삿날이면 송편을 빚어 남편 묘지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춘배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젯밤 택시에 탔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춘배는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춘배는 정말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태운 거였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남편을 무척 사랑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30년 동안 한결같이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년 추모제를 연다고 했습니다. 춘배는 기사를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춘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남편을 찾아가려 했구나. 춘배는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오늘 할머니는 제삿날이라 남편을 만나러 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할머니는 다시 남편을 찾아간 겁니다. 춘배의 택시를 타고 말입니다. 춘배는 신문을 접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춘배를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춘배도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외로웠고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춘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그 구름 어딘가에 할머니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배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 할머니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 할머니가 어젯밤에 내가 태운 분이야. 놀랍지? 근데 말이야, 이분 덕분에 나도 이제 알겠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말이야. 춘배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당신한테 이야기할게. 오늘 있었던 일도 말해주고, 힘든 일도 털어놓고, 그러면 당신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춘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춘배는 택시에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려 아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같이 먹자. 오랜만이지? 춘배는 아내 사진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춘배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배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 사진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택시 일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대화도 자주 나눴습니다. 춘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운전도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 앞을 지나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지날 때면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춘배는 마음먹은 게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한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춘배는 시장에 나가 제사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과일도 사고 나물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문득 송편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줬던 그 송편 말입니다. 춘배는 시장에 다시 나가 쌀가루와 쑥을 샀습니다. 송편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겁니다. 집에 돌아와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치댔습니다. 쑥을 넣어 초록빛을 냈습니다. 손에 익지 않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팥소를 만들어 송편 속에 넣었습니다. 동그랗게 빚어 찜통에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송편이 익어가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송편이 다 익었습니다. 춘배는 조심스럽게 송편을 꺼냈습니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만은 가득했습니다. 춘배는 송편 하나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맛은 할머니가 만든 것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위해 만들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춘배는 송편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상을 다 차린 후 춘배는 아내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제사였습니다. 춘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줘서 이제라도 이렇게 차렸어. 받아줘. 춘배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춘배는 송편 하나를 집어 아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맛은 아니지만 받아줘. 내가 정성껏 만들었어. 춘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아내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춘배는 송편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묘지였습니다. 춘배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낮에 보니 훨씬 덜 무서웠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춘배는 차에서 내려 묘비로 다가갔습니다. 묘비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춘배는 가져온 송편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얼마 전에 태워드렸던 택시 기사요.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춘배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춘배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아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제사 지냈어요. 10년 만에요. 송편도 직접 만들었어요.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맛은 좀 떨어지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답니다. 춘배는 송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남편 묘비도 봤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남편분 곁에서 편히 쉬고 계시죠? 외롭지 않으시죠? 저도 이제 괜찮아요. 아내를 제대로 기억하는 법을 배웠어요. 춘배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춘배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기사 양반. 이제 당신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춘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춘배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고 할머니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춘배는 뒤돌아봤습니다. 묘비 위로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명절 때마다 들를게요. 외롭지 않게 말 걸어드릴게요. 춘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백미러로 묘지를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묘비들이 보였습니다. 춘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춘배는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밝았습니다. 이제 춘배는 노래할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배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말입니다.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매일 아내에게 말을 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겠다고,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춘배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춘배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춘배는 그 하늘 어딘가에
아내와 할머니가 함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할머니, 지켜봐줘요. 이제 잘 살아볼게요. 춘배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배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성묘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춘배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송편도 몇 개 싸고 과일도 담았습니다. 가방에 넣어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바로 국화 2송이였습니다. 차를 몰고 아내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고향 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춘배는 그동안 그곳을 피해왔습니다.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춘배는 담담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슬프기보다는 그리웠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추석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성묘를 온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춘배는 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춘배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춘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묘비였습니다. 묘비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춘배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뽑았습니다. 묘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춘배는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송편을 놓고 과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화 2송이를 묘비 양옆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위해, 하나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놓았습니다. 춘배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야. 오랜만이지? 춘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왔어. 너무 겁이 났어. 여기 오면 당신이 정말 떠났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 춘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당신은 떠나지 않았어. 여기 있잖아. 내 마음속에도 있고 말이야. 춘배는 송편을 하나 집어 묘비에 기댔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만든 거야. 맛은 당신이 만든 것만 못하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어. 먹어봐. 춘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서툴지만 남편이 만든 송편이니까요. 요즘 나 많이 변했어. 얼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할머니 한 분을 태웠는데 말이야. 춘배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공동묘지 앞에서 만난 것, 함께 묘지에 간 것, 할머니가 사라진 것, 그리고 신문에서 할머니를 다시 본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외로움은 함께하면 덜하다고, 기억하고 말을 걸면 여전히 곁에 있는 거라고 말이야. 춘배는 묘비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당신한테 이야기해.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 말해주고. 당신도 듣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춘배는 그게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도 해줄게. 외국에 있는데 요즘 연락이 없더라. 근데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춘배는 한참을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외로웠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묘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아내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아볼게. 외롭게 살지 않을게. 당신을 매일 기억하고 매일 말 걸게. 그럼 당신도 곁에 있는 거잖아. 춘배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손님들한테도 더 잘해줄 거야. 외로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춘배는 송편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눠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한참 후 춘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툭툭 털고 묘비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올게. 아니, 매달 올게. 외롭지 않게 자주 올게. 춘배는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춘배는 뒤돌아봤습니다.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잘 있어. 사랑해. 춘배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아내를 제대로 보낸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을 찾은 거였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묘지를 한번 봤습니다. 아내의 묘가 멀리 보였습니다. 춘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배는 할머니의 묘지에도 들렀습니다. 가져온 송편 하나를 할머니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아내한테 다녀왔어요. 이제 자주 갈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춘배는 할머니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놓인 국화를 봤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겠죠. 할머니, 편히 쉬세요. 남편분과 함께요. 춘배는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춘배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춘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추석 특집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춘배는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제 춘배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춘배의 일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 사진 앞에 인사를 했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춘배 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택시 일도 달라졌습니다. 춘배는 밤 운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낮 시간에 운전을 더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제는 즐거웠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배는 시장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을 태웠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춘배는 할머니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 동네 입구까지만 가면 돼요.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니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 보시느라 힘드셨죠? 가족들 드실 거 사셨나 봐요. 춘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이 오거든요.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줘야죠.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춘배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와요? 아니요, 가끔요. 다들 바쁘니까. 근데 올 때마다 기쁘답니다. 할머니의 말에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배도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 꼭 챙기셔요. 따뜻하게 지내셔야 해요. 춘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차는 동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춘배는 할머니의 짐을 내려드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기사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춘배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춘배에게도 기쁨을 줬습니다. 그렇게 날들이 흘렀습니다. 춘배는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급한 손님에게는 안전하게 빨리 모셔다 드렸고, 외로워 보이는 손님에게는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춘배의 택시를 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배는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들이 고맙다고 하더라. 나도 기분이 좋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춘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야. 그분이 가르쳐 줬거든. 외로움도 함께하면 덜하다고. 이제 난 외롭지 않아. 당신도 곁에 있고 할머니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고. 춘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춘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춘배는 차를 점검했습니다. 뒷좌석을 청소하다가 문득 무언가를 놓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남은 송편 2개를 가져왔습니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위한 것, 하나는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춘배는 그 송편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춘배의 택시에는 늘 송편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그 송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기사님, 저거 뭐예요? 아, 그냥 행운의 송편이에요. 제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놓아둔 거랍니다. 춘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송편 덕분인지 춘배의 택시는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춘배는 변함없이 택시를 몰았습니다. 매일 손님들을 태우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춘배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박 기사님 차 타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기사님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매달 춘배는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빠짐없이 갔습니다. 묘지를 정리하고 음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늘 그곳에서 춘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묘지도 자주 들렀습니다. 송편을 가져가기도 하고 꽃을 놓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춘배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녁 춘배는 집에 돌아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춘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버지 뵙고 싶어요. 춘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춘배는 아내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여보, 들었어? 아들이 돌아온대.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춘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오랜만에 택시를 몰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거리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춘배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제 춘배는 정말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고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고 아들도 곧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국도를 달렸습니다. 공동묘지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춘배는 그곳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춘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하얀 송편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송편을 비췄습니다. 춘배는 백미러로 송편을 봤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외롭지 않아. 춘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춘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거리를 누볐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차 타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니까요. 춘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마도 뒷좌석의 송편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할머니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춘배는 오늘도 핸들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를 태우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춘배는 살아갔습니다.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함께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춘배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할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보, 할머니, 지켜봐줘요. 이제 정말 잘 살아볼게요. 춘배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희망을 품고 사랑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